개인적으로 커피마다의 바디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를 들어 뭐 지방질의 차이라던가 촉감에 영향을 주는 그런 차이는 유의미하게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커이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센서리 토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센서리 토크가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분과 함께 하는데요. 바로 2024년 마스터 오브 커핑 챔피언인 김홍현 챔피언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천 송도와 경기도 시흥에서 해월커피라고 하는 커피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MOC 우승을 하게 된 김홍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센서리 토크는 이제 센서리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도 사실 해월커피가 궁금해서 해월커피 조금만 더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월커피는 2019년에 로스팅 공장으로 시작한 브랜드고요. 뭔가 소비자의 접점이 되게 아쉬웠던 차에 2022년에 이제 스페셜티 커피 카페로 오프라인 사업을 확장한 브랜드고요. 이번에 인천 송도에도 오픈을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되게 다양한 커피가 있다는 거와 카페로서 하이엔드의 디저트나 커피도 같이 소개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원재료를 좋은 커피를 찾는 거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그래서 센서리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서리에 힘을 주셨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 성적이 엄청 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마스터 오브 커핑 대회에서도 1등을 하셨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됐던 2025년 KSTC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2위라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센서리론 거의 이제 최고로 증명을 했던 것 같은데 관련돼서 한번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커피를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센서리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로스팅을 해도 센서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출에 있어서도 센서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냥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었는데 사실 이런 대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는 한 2년 남짓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KCL MOC에 참가해서 결선까지 파이널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졌고, 그리고 KCTC도 작년에는 예선 탈락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런 대회 자체의 룰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게 연습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성과가 다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2년 만에 우승과 이면 이거는 사실 실력이 엄청나시다고 봐야겠네요. 아닙니다. 또 센서리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 주셨는데 그럼 커피에서 센서리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커피 자체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또 없고 이런 시각적인 거보다는 그래도 후각이나 맛에 집중된 음료다 보니까 이 커피가 잘 볶였는지 아니면 원재료가 좋은지 아니면 추출이 잘 됐는지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센서리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그런 센서리 외에도 외재적인 요소라고 해서 뭔가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농장의 브랜드라던가 나라의 특성이라던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센서리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하고 있나 아니면 못하고 있나 뭐 이게 잘 됐나 잘 못됐나 이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되게 민감한 센서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커피든 간에 어쨌든 맛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센서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센서리가 사실 또 이제 감각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연습을 하시는데 챔피언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평상시에 센서리를 연습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최대한 다양한 커피를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여러 사람이랑 공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 커피를 마시고 이 커피가 어떤 맛이구나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뭔가 다양한 분들이랑 커피 한 잔을 두고 마시면서 이 커피는 무슨 맛인 것 같아? 뭐 산미가 어떤 것 같아? 뭐 이런 경험들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일종의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저희 팀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단 이제 같이 모여서 좀 그런 의견을 공유하는 게 센서리를 늘리는 데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초보자들이 센서리를 처음에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사실 감이 생각보다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맛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커피를 맛 보시면서 꽃 계열, 아니면 과일 계열, 넛 계열 이렇게 뭔가 대표적인 커피들을 하나씩 먹어보면서 아 이게 커피에서는 넛 계열이구나, 아니면 이게 커피에서는 꽃 계열이라고 하는 향이구나, 이런 거를 조금씩 감을 잡아가면서 드시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대표적인 커피들이 있잖아요. 뭐 브라질 커피, 에티오피아 커피, 콜롬비아 커피, 케냐 커피, 이렇게 4개를 두고 이 4개를 랜덤하게 골라내면서 아 이게 넛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감을 잡아가시게, 저는 그렇게 저희 직원들도 연습을 시키고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감을 잡아가시면 최대한 복합적인 커피들을 많이 마셔가면서 그거에 대한 차이를 좀 느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처음부터 복잡하게 하기보다 네네네. 또렷한 애들 네, 중심으로 단순하고. 구분을 먼저 하고 네. 그게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되면 이제 조금씩 복합성을 네. 키워나가는 형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센서리 하면 커핑인데 네. 커핑을 하실 때 챔피언님은 좀 어떤 부분을 주로 보시나요? 저도 생활하면서 포인트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산지에 관심도 되게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커피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도 중요하지만 나쁜 특성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나쁜 특성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뭐 넛이 끼면 안 되는 커피에 넛이 낀다던가 아니면 너무 과하게 페놀 이쪽이 뜬다던가 좀 안 좋은 요소들을 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요소들에서는 저는 향미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면서 그거와 동시에 단맛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가볍고 깔끔한 커피보다는 되게 복합적인 단맛이 좋거나 향을 받쳐줄 수 있는 맛이 좀 있는 커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복합적으로 보겠지만 네. 일단 디펙트에도 좀 집중을 맞습니다. 하시고 네네. 단맛 쪽에 특히 이제 좀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또 제가 알기로는 생두를 또 이제 구매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생두를 그러면 구매하실 때 좀 어떠한 포인트들을 센서리적으로 중요하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디펙트가 적은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커피들 프로세싱이 워낙 다양해져서 긍정적인 향미 측면에서 뭐 복합적인 과일 향이 난다던가 이런 커피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품종이 안 좋아도 되게 프로세싱적으로 커버를 많이 한다던가.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애들은 향미를 발현하는 데에 힘을 주고 있지 디펙트를 없애는 데는 힘을 주고 있질 않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워낙 다양한 커피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디펙트가 없는 아니면 적은 커피들을 가려내는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펙트는 앞에서도 조금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약간 디펙트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디펙트는 뭐 약 같은 쓴맛이라던가 로스팅에서 나오는 쓴맛이 아니라 커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쓴맛이 너무 강하다던가 아니면 안 좋은 넛 계열이 낀다던가 너무 너티하다던가 머스티하다던가 뭐 그런 안 좋은 특성들도 많은데 그런 특성들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두를 고를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 커피에서는 넛이 껴도 되는데 에티오피아 커피에서는 끼면 안 된다던가 자기만의 기준에 있어서 내가 찾는 커피에서 있어서는 안 될 맛들을 걸러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디펙트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네. 일단 근데 자기 기준이 없으면 맞습니다. 또 디펙트를 거르는 것도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네네. 그럼 또 이런 센서리 기술들이 매장에 좀 어떻게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나요? 센서리 스킬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매장 직원들까지 같이 이렇게 칼리브레이션이 맞고 하면 최종 결과물이잖아요. 추출된 커피가. 그 커피에 대해서 퀄리티 컨트롤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 커피에서는. 그 변수들을 하나하나 다 컨트롤을 해도 또 다른 변수가 나오는 게 커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커피가 잘 내려졌는지 안 내려졌는지 최종 판단을 하는 데는 결국에는 센서리가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퀄리티적으로도 좋고 어떻게 보면 좀 일관성 있게 제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네, 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 정석적인 커핑을 떠나서 네. 매장에서 분명히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시잖아요. 네. 혹시 지금 헤어커피에서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제 기준이 되는 커피를
대표가 잘 내려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커피는 없잖아요. 네. 이 카페가 추구하는 맛을 다 같이 칼리를 맞춰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추구하는 맛이 뭔지를 먼저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커피를 내렸을 때 향미를 집중적으로 내린 커피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맛적인 부분을 좀 더 끌어낸 커피도 있을 거고 그 중간도 있을 텐데 어떤 커피가 회사가 추구하는 커피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칼리를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캘리브레이션은 보통 커핑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카페에서 커핑을 자주 하진 않고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면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면 에스프레소 그 최종 결과물로 칼리를 맞춥니다. 아침에 예를 들어서 와서 저랑 같이 있을 때 저희 직원분이 아메리카노로 먹어본다던가 아니면 에스프레소로 먹어본다던가 브루잉은 또 브루잉을 따로 내려서 브루잉으로 먹어보고 오늘의 뭐 물의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추출법을 조금 개선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을 좀 맞춰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 왼쪽에 에모시 트로피랑 오른쪽에 KCC 2등 트로피 달고 센서리 아침에 맛 테스트를 하겠다. 그렇죠. 무섭게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거기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긴 했는데.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증명을 안 했으면 모를까. 증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가 센서리 토크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바디감과 촉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챔피언님 혹시 이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보시나요? 물론 중요하게 봅니다. 또 되게 그 커피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커피마다의 바디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오히려 커피 최종 결과물의 농도가 그런 촉감이나 바디감에 영향을 많이 주지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질의 차이라던가 촉감에 영향을 주는 그런 차이는 유의미하게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물과 우유면 대중들도 이게 어떤 게 촉감이 더 다르고 이런 걸 다 느낄 텐데 이 커피 간의 바디감의 차이는 저희 같이 훈련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커핑을 하면서 느껴보고 이게 더 많아 뭐 어떻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촉감의 차이보다는 농도의 차이가 오히려 더 바디감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저도 물론 최종 결과물에서 적당한 바디감도 받쳐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후미도 계속 잘 받쳐줘야 되지만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찾아낼 때 바디감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질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문 커퍼들 입장에서는 그런 바디감 구분도 되고 그러지만 사실 일반 대중들이 느꼈을 때는 그 바디감이라는 게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큼의 차이는 사실 못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하신다는 맞습니다. 네네. 최근 2년 정도는 대회 커핑 대회를 꾸준히 나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회를 계속 출전하시는 이유와 또 챔피언이시니까 그래도 뭔가 대회를 나가고 싶은 분들한테 드리는 약간 팁이 있을까요? 커핑 대회는 아무래도 현장 대회다 보니까 이 현장 대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저는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커핑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변에서 연습하다 보면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물론 되게 많고 한데 이 현장 대회의 그런 압박감이나 긴장감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본인 실력에 진짜 반의 반도 못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진짜 막 손이 이렇게 덜덜 떨려서 커피가 막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떨었어요, 현장에. 근데 2년 동안 이 현장 대회를 겪으면서 제가 가장 성장한 거는 현장 대회 나왔을 때 그런 마인드셋이라던가 어떻게 하면은 덜 떨고 이 커피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을지 근데 그런 거는 말로는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엔 되게 다양한 현장 대회를 경험해 보면서 본인 스스로 루틴도 짜보고 마인드셋도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떨리네 뭐 이렇게 계속 스스로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대회를 나올 정도면 사실 되게 실력이 다 충분한데 생각보다 이런 경험치적인 부분과 또 현장 대회 압박감 같은 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많이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또 챔피언도 되셨고 2019년부터 이제 일을 하셔서 네. 앞으로 분명히 열심히 달리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네네네. 앞으로의 좀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결국엔 커피 하다가 로스팅을 하게 됐고 또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원재료에 집중을 하게 됐고 또 원재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산지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산지를 가서 커핑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커피들이 있고 거기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석들을 골라내는 게 너무 제 취향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두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요즘은 워낙 치열한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그런 거는 계속 생각을 하고 계획도 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좋은 커피들을 골라서 가지고 오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그린빈 바이어로서의 또 활약을 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센서리가 겸비된 그린빈 바이어는 상당히 그렇죠.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온 센서리 토크가 역시 챔피언님이라서 그런지 답변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저희 커디터엔 첫 출연이신데 네. 어떠셨나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만의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자리는 되게 귀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야말로 챔피언님을 모실 수 있어서 아주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커디터에서는 이제 또 김홍현 챔피언님과 함께 센서리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또 저희의 다양한 센서리 콘텐츠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헤어커피 정말 맛있으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저도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커피뉴